안녕하세요. 경제데이트 오늘도 진중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성장과 분배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이제 여러 주제가 막 튀어나오면서 그 제목을 이제 너클래커 한국 돌파구가 안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주제가 마무리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그 성장에 이어서 분배 이야기를 또 진행을 네, 뭐 좋죠. 분배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하는데 분배는 시장에서 일어나죠. 시장에서 일어나요. 시장에서 가격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우리 월 300만 원 합시다 하면 내한테 300만 원 분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200만 원 합시다 하면 200만 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그 분배가 결정되는 게 전체 그 일하는 사람 취업자가 2,700만 명인데 2,500만 명 가량이 시장에서 그렇게 분배가 결정이 나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 시장에서 분배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분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먼저 네. 일단 먼저 이게 전체 그 취업자들의 그 압도적인 뭐 95% 이상이 다 시장에서 분배가 결정 나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에 2,700만 명 중에 2,500만 명이 월 200만 원, 100만 원짜리로 분배가 결정 나버리면 이건 무슨 수를 써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삶과 자기 가족과 자기 노후를 부자는 못 되더라도 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배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낸 다음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자기 노후를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래도 자기 삶이나 자기 노후나 가족을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정말로 이렇게 혼자 따로 툭 떨어져 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보호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죠. 재분배를 그렇죠. 그건 재분배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시장에서 모두가 자기 힘으로 그래도 남한테 남 부끄럽지 않게 남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손 벌려서 내가 안 해주면 난 못 살아 배째 이렇게 하는 사람의 자긍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긍심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책임지는 데서 나오거든요. 네. 존엄심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경제 시스템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때 비로소 가능하고 그 글로벌 경쟁력 속에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교 관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하고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뭐 조선이나 철강이나 뭐 그다음에 LCD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막 쏟아붓고 때려 부어서 막 투자해가지고 해버린 공급강에 일어나는 가격 경쟁 돌아버리니까 다 넘어져 버려요. 한국 기업들이 다 망하고 여기서 아무리 그 연금을 하고 실업수당을 주고 기본소득을 준다 한들 그거 절대 불가능해요. 이미 시장에서 그걸 떠받쳐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대량으로 무너져 버리는데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돈을 이렇게 재원을 제공 이렇게 세금이든 뭐든 이렇게 대줄 수 있는 사람이 대량으로 탈락을 하고 해버리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이번에 이제 핀란드에서 그리고 기본소득 실험을 했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그거로 인해서 근데 고용이 증대된 효과는 뭐 조금 늘긴 했는데 사실은 무시해도 좋을 양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용 증대의 실험에서는 실패한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네. 굉장히 모든 것들이 좋아졌다.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성취감도 높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걸 받아서 이재명 시장이죠. 네. 네. 이재명 시장이 거봐 내 말이 맞았다. 네. 내가 볼 때는 틀렸는데. 네. 왜냐하면 네. 그 실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것이 이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보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네. 뭐 삶의 만족감을 올리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부차적인 거였는데 사실 이게 부차적인 효과는 확인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말이 맞았지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래 맞긴 맞았는데 한 30% 맞고 70% 틀린 거 아닌가? 역시 정치인들은 달라. 그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대물어 볼게요.
그럼 핀란드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유럽에 엄청난 그 사회복지 정책이 빵빵한 국가인데 이미 그 기본소득제를 안 하더라도 이미 사회복지가 빵빵한 나라가 왜 굳이 기본소득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왜 그런 걸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을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요즘 저 들고 나오는 이론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오토마티제이션이라는 게 계속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에 인간이 하던 일들을 되게 기계가 빼앗아 갖고 최초에 사실 산업혁명 당시에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기계가 뭘 했냐면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빼앗아 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AI니 뭐니 해서 인간의 이제 정신 노동까지도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서 고용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죽여 나가는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경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낙수 효과, 성장률이 올라가면 이제 옛날엔 정말 낙수 효과가 있었잖아요. 트리클 다운이 돼가지고 대기업이 잘 나가면 중소기업이 잘 나가고 그럼 고용이 안정되고 등등등.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효과가 안 보이니까 전 세계 중에서는 그렇다면 그 자동화로 인한 그 이익을 또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로봇에 매기자 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동의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그런 구조적인 차원의 얘기라기보다는 아주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가 좀 미흡한 대신에 그 존재했던 게 그 고용의 안정성이었는데 그게 IMF 이후에 고용의 안정성마저 깨지다 보니까 그래서 벌어지고 있고 이른바 중간층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중산층이 사라져 버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궁여지체 끝에 나온 거고 그게 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10만 원 나눠주는 건데 1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핀란드에서 그 결과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말씀은 이제 핀란드가 사회복지의 어떤 대표 그 나라 중에 하나인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한 건 오토메이션화, 자동화 뭐 이렇게로 인해서 그걸 좀 보완하는 한층 더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을 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재정 악화에 있어요. 핀란드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그 재정 악화를 어떻게 쓰든지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 이제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의 어떤 그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이게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서 그러면은 그냥 말하자면 이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개선하는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그런 기본소득제라는 걸 한번 하나의 방안 대안으로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논란이 일어서 그래서 핀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저런 나라에서 몇 개 나라에서 말이 나왔었는데 핀란드에서 이제 기본소득제를 이렇게 도입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시험 삼아서 시범을 한번 해본 목적이 뭐냐면 일단 그 재정적으로 상당히 악화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재정 악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일을 안 해도 뭐 실업수당이든지 뭐 3년 동안에 이렇게 실업수당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다.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조금 일하고 그냥 3년을 놀아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해서 이게 그 고비용의 저효율의 그런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그렇다면 이게 뭐 실업수당이든지 뭐 이렇게 근로장려금이지 뭐든지 이런 거 저런 걸 따로따로 전부 해서 이렇게 하느니보다 차라리 이걸 하나로 뭉땅그려가지고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체를 주는 금액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핀란드 경제 전체의 혁신성이나 어떤 창의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본소득제도 도입하자라고 논의가 있었던 나라들이 다 똑같은 이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유럽이 그 성장과 분배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분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성장을 촉진한다, 낙수 효과든 뭐든 촉진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배라는 걸 되게 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적인 것들을 강화하는 걸 분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쳤을 때 유럽처럼 저렇게 그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럽의 그 전체적인 이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고 뭐 연금이든지 의료보험이든지 여러 가지 그 실업수당이든지 이런 것들도 빵빵해요. 빵빵하죠. 네, 빵빵한데 교육비라든지 교육은 무료니까. 네,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그 유럽이 이제 계속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표출해 왔어요. 그래서 병자. 그래서 뭐 영국 일찍부터 영국병, 그다음에 독일병, 뭐 그리스병, 이탈리아병. 그래서 그 병자가 아닌 나라가 없을 정도로 유럽이 경제가 이렇게 상당히 심각해져 가지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분배를 굉장히 강조한다라면 이게 그 모든 그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을 압도하는 어떤 경제 성장과 발전과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계속 하나의 그 이렇게 모델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유럽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다 이거예요. 네. 대표적인 이제 그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그러면은 일자리 실업수당 이렇게 한 달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유럽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게 한 세 분류로 좀 갈라야 돼요. 이제 독일은 유럽의 별종이라고 해야 되고 독일이야말로 유럽의 대표 주자인데. 대표 주자인데 네. 달라요. 완전 성격이 달라요. 네. 독일과 그다음에 경제 대국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게 네덜란드 같은 좀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1000만 이렇게 미만의 이렇게 경제 소국이면서 이렇게 북유럽 국가, 이렇게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 뭐 벨기에 이런 이렇게 소국들 이렇게 3부류로 좀 나눠요. 이제 동유럽이나 남부 유럽은 또 이렇게 조금 별도로 치고. 거기는 그냥 유럽 네. 내에서도 그다지 유럽으로 쳐주지 않으니까 다르니까 별도로 치고 크게 세 부류로 좀 나눠서 본다면. 첫째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한참 헤매다가 2005년에 그 게르하르트 개혁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과감하게 이제 이렇게 시장 경제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대폭 완화하고 노동시장이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제도를 대폭 완화해서 이제 해서 지금 독일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지만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지금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 네. 가장 낮은 나라예요. 가장 독일 경제가 미국식의 시장 경제에 가까워요. 가장 유럽 내에서요. 그다음에 근데 그에 비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를 보면 특히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지금 경제 대국들을 보면 첫째는 이제 그 실업률 면에서 보면 10%예요. 굉장히 높죠. 10%예요. 그것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정도예요.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제 규모가 큰 경제 대국인 그런 프랑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이제 독일에 비해서 지금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그 사회주의적 어떤 그 복지 국가 정책이 강한 나라예요. 규제가 강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냥 그 성장 혁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이고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건 바로 뭐냐면 전후에 이제 엄청난 성장이 있었잖아요. 네, 나이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케인즈주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한번 공황을 겪었고 그 네. 공황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시장에 다 맡겨놨더니 안 되겠더라라는 이제 합의가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강한 복지 시스템으로 나타난 거죠. 분배나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게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유럽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시스템, 사회복지를 굉장히 강화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면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나아야 된다는 나은 어떤 결과나 경쟁에 또 우위를 보인다든지 우위를 보여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독일을 빼놓고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렇게 10명에 1명꼴로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도 혁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기계적이고 그냥 이렇게 흔히들 하니까 뭐 혁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진정한 의미에서 혁신 위에는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더 동의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시장에 맡겨놨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같은 이쪽 라인이 있고 정규직, 네. 이쪽은 비정규직인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2배를 받고 이 사람 절반만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한테 착취를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여기다 떨궈주고 분할 통치를 하고 그 이익은 이쪽에 뭐. 그러니까 예컨대 비정규직 얘기라는 게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게 독일 같은 경우에 뭐냐면 옛날에 계절별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3개월만 일해도 1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잘라서 그걸 유연화시킨 거예요. 네. 3개월만 고용하고 대신 이 3개월 고용은 어떤 개념이냐, 프리랜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빵빵하게 받는 거지. 단기일자일수록 돈을 더 많이 그쵸. 주는.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멀쩡한 정규직을 고용해야 될 때다가 비정규직을 고용한 다음에 임금만 풀어친단 말이죠. 라고 하면 이건 혁신을 막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식으로 경쟁을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임금 코스트 경쟁을 하는데 그걸로 중국하고 경쟁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기업에다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은 머리 쓰는 건 싫어하고 당장 이건 돈이 되거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로 그렇게 되면 혁신을 강요할 수 있게끔 시장에 어떤 제한 장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은 정말 혁신을 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아까도 그 게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내가 이거 그냥 일하려고 지금 건물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여태까지 번 것보다 이 기가 오른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일로 그 돈이 절로 안 간다는 거다.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저임금 코스트 다운 경쟁이나 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규제는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그 혁신을 강요해야 되는 거죠. 노동시장에서의 가격 왜곡, 뭐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비단 어떤 기업만의 문제인가?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국내에서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야 우리 국내 생산 안 해 그냥 중국으로 갈 거야 베트남으로 갈 거야 가버린다. 실제로 가버렸어요. 많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정책적인 문제 그게 그런 문제는 뭐 지적하신 것처럼 100% 그냥 시장 알아서 해라고 맡겨둘 수는 없는 문제죠.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서로 모아 짜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게 너무 지금 답답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는 자꾸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념적으로만들 막 그냥 이거 하면서 어떤 제도가 나오면은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 이거 따지는데 그거 따질 때 아니거든요. 그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컨대 이거 생각해보라고 지금 뭐 최저임금 올리는 거는 사실 아베가 더 올렸어.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흑묘백묘거든요. 우리는 자꾸 어떤 정책이나 빨갱이 정책 이러다 보니까 정책 논의가 안 돼. 왜냐하면 합리적인 논의가 아니라 좌빨, 숫골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게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중도자든 중도든 중도 세력이 이제 한국의 어떤 정치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되어야만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가 가능하고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소장님하고 나랑 생각이 굉장히 다르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그건 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분이 대화가 가능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또 뭐냐면 저러면 또 꼴보 북한이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해결 중심의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두 분이 서로 이제 합의를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뭐 이제 이재명 씨 이야기를 하셨지만 무슨 지역화폐네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소득 뭐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이나 하는 것도 재난소득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국민의 평등 정신에 헌법에서 보장 평등 정신이 맞냐? 내가 경기도 살고 나는 저 시골에 산다라고 해서 나는 적게 받냐 이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것들. 본인이 대통령 돼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다음에 그런 걸로 들리는데 지역화폐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기업 상품권이랑 같은 거거든요. 네.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이거든요. 그럼 기업이 상품권 발행한 기업이 잘 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인
한국 전체를 보면 한국의 지역화폐가 워낙 화폐예요. 그렇죠. 워낙 화폐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하물며 그 안에서 지역화폐 한들 뭐 경기도지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막 휩쓸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알고 문제를 깨닫고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가야 되는데 선동을 한다는 말씀. 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들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은 10만 원 뭐 하는 거 정책을 뭐 폈는데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찬성하는 사람들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봤더니 어느 정도 그 뭐라 평가는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씨는 이제 그걸 또 자기 편할 대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아 최소한 그가 처음에 의도했던 근데 핀란드에서 원래 의도했던 이것과는 그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부수적인 효과는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얻어가면서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것들은 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쉽게 말하면 자산으로 삼고 이게 네. 이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선거 운동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자기를 어필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문제고 이 사람이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되게 그런 식이거든요. 항상 적을 만들어. 그 요번에 그 뭐죠 그 신천지를 적으로 신천지 딱 적만 쫙 쳐들어가서 자기 네. 편 딱 하고 요번에도 그 뭐야 그 뭐지 배달 앱. 배달민족. 또뭐 그쪽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풀어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냥 완전히 항복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가가지고 항복 딱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와 하잖아요. 일 잘한다고 그게 생각하고.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포퓰리스트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올바른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정책을 내고 실험하는 건 반대하잖아요. 다만 그 평가는 정치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정책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책 문제를 자기 그 선거 운동의 소재로 삼거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그 결과를 왜곡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했어도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네. 우리는 정말 세금 들여가지고 세금 들여서 공적인 요금으로 그 사람의 사적인 선거 운동을 해주는 그 꼴밖에 안 돼 버리는 거죠. 그 아까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제일 좋은 건 해외 사례. 해외에서 뭘 했냐, 그와 유사한 정책을 했냐, 그리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통계로 분석을 했냐,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두 번의 지역 화폐 정책, 지역 화폐를 국민들한테 보조금을 뿌리는 정책을 해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본 내각부 경제 연구소 쪽에서 이제 평가를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지구는 절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참혹했었습니다. 뿌린 돈의 20% 내지 30%만 소비로 증가한다. 나머지 상품권은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써야 될 돈을 그냥 저축해버리고 그거 그냥 쓰고 끝난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얘기하는 거냐 깡하거나 네, 처벌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 성남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성남에서 했었죠. 그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효과를 본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성남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장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물론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원하던 정책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들을 마련했느냐. 제로섬이에요. 네거티브 썸이고 제로섬이에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시범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경기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나라로 확대하고 나라로 확대하면 결국은 한국이에요. 수신제가 근데 한국의 현재 상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성남이든 어디든 경기도든 뭘 한다 한들 네. 한국 전체를 넘어갈 수가 아니 근데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도지사고 네. 도지사 차원에서의 그런 근데 그 보면 그 경기도 기본소득인데 그걸 전국 단위 광고를 하잖아요.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죠. 그거 괜히 하겠어.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목욕탕 가도 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가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이제 잘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두 분이서 이제
바라보는 시점은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김광 소장님하고 이제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이제 같이 합의를 본 게 뭐냐면, 누구가 부자는 될 수는 없더라도, 누구나 부자는 될 수 없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벌어먹고 인간적인 자긍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한국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거기 동의를 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나중에라도 예. 우리 진용 교수님하고 또 되게 그 의미 깊은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눴는데,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꼭 보시고 예, 공감이 가신다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용 교수님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